쏟아진 탄원서입니다. 자, 얼마 전 이 방송인 박신영 씨 기억하실 겁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양 변호사님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많은 마포구 상암동 쪽의 사거리에서 바로 이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JTBC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저 사거리에 지금 화면이 자료화면이 남아있죠. 하얀색 SUV가 박신영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었고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급하게 사거리를 지나다가 또 붉은 빨간불이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도 진입을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신호도 위반한 거죠. 박씨 주행 속도가 무려 102km였던 겁니다. 저기가 주행 제한 속도가 40km 구간이거든요. 그 바람에 사실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예. 저 지금 저 교차로 바로 이 화면을 중심으로 왼쪽에 상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기가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존이거든요. 자, 소장님, 일단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박신영 씨가 이후에 과실도 인정을 하고 또 사과문도 직접 올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박신영 씨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여러 번 사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5월 10일에 났는데 이제 5월 12일 이틀 후부터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때 이제 다 인정을 합니다. 나는 황색불에 지나갔고 과속을 했고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댓글들로 이제 유가족을 좀 비난하는 글도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유가족께 사죄를 드린다. 그다음에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밟고 평생 속죄하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일부 누리꾼들이 유가족들을 비난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오토바이 사망자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저런 변이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신영 씨도 잘못을 했지만 뭐가 됐든 단초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말이죠.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는데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은 이 박 씨도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즉 노란불인데 만약에 진입해서 노란불로 바뀌었으면 신호 위반이 아닌데 노란불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면 그건 신호 위반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40km인데 1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을 했다는 점, 그 점이 매우 중요한 과실의 위반이다라는 걸 짚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한 점은 분명히 참작될 수 있지만 이 점만으로 형이 면책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고 1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죗값을 치를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자유를 박탈하면서 노역,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교도소에서 일정한 작업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자유만 박탈하는 그런 어떤 죗값의 치름이 있는데 진역은 노역까지 해야 되는데 과실범이기 때문에 검고 1년을 검찰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놓기는 하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이다. 예. 자, 어제 박신영 씨가 최후 진술을 했더라고요. 네, 박신영 씨는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변호인은 이제 박 씨가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많이 한다면서 또 사고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계속 치료를 받고 방송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조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박신영 씨의 변호인이 저도 아는 법조인이라서 저도 이 재판을 조금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이 재판부에 따르면 이 박신영 씨를 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특히 배우 안성기 씨도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 또 어머니의 친구까지 계속해서 이 피해자
그 피의자에 대한 탄원서를 계속 냈었고요. 선처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 안성기 씨의 탄원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안 씨는 특이하게 자신이 안성기라는 점을 밝히려고 한 건지 탄원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지금 백 기자가 설명한 대로 앞서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범들 같은 경우는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그것과는 별개로 그 상관없이 이 경우는 피해자 유족들이 네.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약간 좀 네, 그렇죠. 눈이 가네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지인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거고 또 이제 피해자의 가족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는 거는 일단은 박신영 씨가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유족들에게 죄를 용서해 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봐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피해자도 빨간불에 진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여론도 굉장히 박신영 씨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론이 많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탄원서를 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탄원서 피해자 유족 측의 탄원서가 들어오면 재판부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참고를 하나요? 참조이 되죠. 이게 또 합의서 수준이 아니라 탄원서의 형태까지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한 것이기도 하고 적극도를 더 그리고 이제 법에 이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선처를 해주고 싶은데 탄원서들이 많으면 부담이 좀 덜하죠. 내가 이걸 선처를 해주더라도 어떤 사회적 비난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없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괜찮았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법원에서도. 그러면은 좀 승현님 형량이 어떻게 좀 나올까요? 당연히 법원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형을 선고할 건데 보통 이제 저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건을 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구형 1년인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고 그 피해자 측에서도 탄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우리 형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실형을 살리는 방법과 그 실형을 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하는 방법 혹은 실형을 살면서 가석방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요.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이 죄에 걸맞은 형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